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2021년도 2분기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과 핵심 정책 방향과 당면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16일 도청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13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2분기 1차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남개발공사 등 7개 경제산업기관은 도민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도시개발 사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고용안정 지원 사업, 빅데이터 인력 양성, 중소기업 경영 선진화,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연구와 충남의 핵심 과제, 국가시책화를 위한 과제 등을 발굴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등 4개 교육기관은 수요자 맞춤형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추진, 온라인 플랫폼 교육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차 간담회는 오는 23일 문화체육복지, 의료기관 등 1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의회가 보훈정신을 실천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소회의실에서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신동원 의회 사무처장, 표창 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 방역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표창 대상자로는 유공자 복지 증진 활동을 적극 펼친 민간인 14명과 보훈 업무에 성심을 다한 시군 공무원 11명 등 총 25명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힘쓴 소방보건공무원 54명은 방역 유공자 표창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명선 의장은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5일 대전시에서 2021 첨단 국방산업전 및 미래지상전력 기획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2021 첨단 국방산업전 및 미래지상전력 기획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4일간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방 관계자 및 국방 관련 대중소 벤처기업 등이 참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 가치를 가진 첨단 과학기술이 결합된 무기와 전력 지원 체계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방 관련 기술 정책 등 전문 방위산업체의 협력 및 정보교류장 마련, 방산 및 군수업체의 수출 등 판로 개척과 기업 홍보 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의 장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48개의 참가 기업들은 우수 제품을 홍보했고 국방 관계자 및 기관과 실질적인 비즈니스와 수출 상담, 네트워킹도 이뤄졌습니다.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 드론 분야 관련 기관 참여가 확대돼 대전 소재 첨단 기업은 물론 연구기관과 대학교 등 산학, 연관, 군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융합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명노충 대전시 과학산업국장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 추진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새로운 제품 개발에 주력해온 기업들의 발표장인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의 벽을 낮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15일 국내 대표 특수영상 전문가들과 특수영상 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대전시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진흥원에서 국내 특수영상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특수영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들은 가상 프로덕션 구축, 기초기술 공동개발 협력, 특수영상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거점센터 공간 조성, 대전지사 설립 등에 공동 협력할 예정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이미 세계적인 특수영상 거점 도시로 발전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향후 세계적인 특수영상 제작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도룡동 특수영상 복합단지 내에 2022년부터 총 사업비 1,300억을 투입해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 15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저감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군의 지형적 특성을 분석해 9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에 있던 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업체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 저감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황희서 기자입니다. 서천군이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노박래 군수와 관계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국내 자연재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고자 마련됐으며 처음 종합계획이 수립됐던 지난 2016년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재수립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군이 총 사업비 2,106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대설, 바람, 가뭄, 기타 재해 등 9가지 자연재해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서천군은 현재 도시화로 인해 농경지 면적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토사재해,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낮은 지대에 물이 고이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며 최근 10년간 약 140억 원의 손실을 본 만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군은 약 2년간 사전조사와 대책 마련을 통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내 관계기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홍수조절 댐 설치, 저수지 신설, 하천 개수, 펌프장 신설, 해안구조물 보강, 사면 보강, 염수분사 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용역업체 유신 서상원 전무이사는 계획 수립 시 지역구를 전지역 단위, 수계 단위, 위험지구 단위 총 3가지로 구분해 부분별 정비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험지구 단위로는 74개소 지구를 선정해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는 어떤 지구도 위험지구로 판단될 수 있다며 위험지구로 판단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만약에 태풍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해외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전체가 다 위험지고요. 그걸 어떻게 판정할 거냐고요. 이어 정확한 기준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전무이사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위험 요인을 예방 및 저감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서천군은 올해 9월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2031년까지 10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가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조성에 대해 조속히 추진할 방법을 모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노 군수의 이 같은 주문은 해당 사업이 성공하기에 상당히 가능성이 크고 사업 자체가 규모가 있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와 거쳐야 할 과정이 무수히 많아 자칫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서천군이 개최한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조성 사업의 기획 설계 및 정밀안전 진단 용역 최종 보고의 현장을 이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박래 군수는 지난 10일 판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조성 사업의 기획 설계 및 정밀 안전 진단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빠른 시간에 갈 거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오랫동안 끌고 가면 질이 다 빠지고 의미도 퇴색되고 이제 그런. 또 판교 주민들과의 협업이 필수인 사업인 관계로 실시 설계 공모 선정 등의 과제가 남아있는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느려진 상황에 대해 속도전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빨리빨리 이제 정리해가지고 좀 속도전을 해야 될 만큼 우리가 이제 좀 빨리 가는 방법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날 사업의 용역을 맡은 디자인연구소 이선 김종대 대표는 먼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사업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7번의 만남을 가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부분을 반영해 공간 활용을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간 활용 구상은 오방학관은 판매장으로, 촌닭집은 편집숍으로, 판교 극장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장미사진관은 전시장으로, 급식 지원센터는 마을 안내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판교 건물의 옛 모습은 유지하되 증축하거나 일부 보수하는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옛 모습과 현재가 공존하는 마을을 만들 것과 그 과정에서 일부 건물은 등록 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축 및 보수가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구조 분석이 완료된 상태로 구조물이 힘을 받는 정도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며 실시 설계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군수는 빨리 가야 한다면서도 상당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와 거치할 과정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러나 이 협약 자체는 그냥 뜬구름이 아니고 상당히 의지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고요. 군은 이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과정에 반영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SBN 뉴스 이주영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 한산 모시짝이 어린이를 만나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한산 모시짝이 무형문화재인 방현옥 선생님의 모시짝이 시연과 한산 모시의 유래를 유쾌하게 풀어낸 창작 인형극 신비한 옷 관람, 그 밖에도 다양한 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산 모시짝이와 어린이들의 만남을 전해드립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실이 담긴 북을 좌우로 옮기는 손과 박자에 맞춰 앞뒤로 움직이는 발에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산모시관 전통문화교육관에서 열린 한산모시짝이 어린이를 만나다는 무형문화재 방현옥 선생님의 모시짝이 시연으로 시작됐습니다. 8살부터 모시짝이를 시작해 무형문화재가 된 방현옥 선생님은 시연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제법 모시를 알고 있다며 뿌듯함을 내비쳤습니다. 저는요, 국가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짝이 제14호 방현옥입니다. 제가 이 시연을 하고 애기들이 좋아하고 이 모시를 제법 알더라고요. 이어서 인형극단 또봄의 한산모시 이야기 신비한 옷 관람이 이어졌습니다. 신비한 옷은 한산모시가 한산면의 건지산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창작 인형극입니다. 옛날부터 건지산에서 모시풀을 전해받아서 한산 모시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런 전설이 한 줄의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줄의 전설을 가지고 이렇게 창작극을 만든 거죠. 이해숙 대표는 아이들이 인형극을 통해 한산모시짝이에 대해 즐겁게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한산모시 알리기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을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좀 이제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퀴즈 대결과 껍질을 벗겨 말려놓은 모시풀인 태모시를 가늘게 만드는 태모시짝이, 한산모시 촉감놀이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산모시짝이와 어린이들의 만남이 이뤄지는 한산모시관에서 SBN 뉴스 이태검입니다. 18일 충남 서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서천 97번으로 분류된 확진자 A씨는 경기 수원시에서 거주 중
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받은 최초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향인 서천군에서 자가격리 중 7일째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중 확진돼 이동 동선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천군은 A씨를 격리 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거주지 방역조치 등을 마쳤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오는 7월 8일부터 2달여간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에서 고택 종갓집 문화재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2021 가만히 조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가만히 조합은 서천의 교육사업가 청암 이하복 선생이 청년들과 가만히를 짜서 팔아 마련한 기금으로 농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했던 사업이며 그 뜻을 이어받아 지역의 특산물, 문화상품을 지역 브랜드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이하복 고택에 대한 이해와 인물 탐구,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의 이해, 살아남은 지역 브랜드 만들기,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례 연구 등이 있으며 참가자들은 지역의 이미지와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세대 간 협력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충남 지역 내 예비 창업가 및 예술가 5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무료로 운영됩니다. 서천군이 춘장대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서천군 해수욕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수욕장의 운영관리 계획과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천군 해수욕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7월 10일 개장 예정인 춘장대 해수욕장의 방역 대책과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작년과 비슷한 시기인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정해 운영하기로 하고 입수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정했습니다. 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27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올해는 드론 조종 유자격자 3명을 안전관리자로 추가 채용해 드론을 활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와 관련해 올해는 실내활동의 제약에 따라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군은 앞으로 더욱 치밀하게 방역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춘장대 해수욕장 진입로 5개소의 검역소 설치, 1일 2교대로 민간 근로자 70여 명, 공무원 400여 명 투입 발열 체크 진행, 안심콜 번호가 인쇄된 손목밴드 착용,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요원 운용 등을 통해 해수욕장 출입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마산면 문화활력소에서 국민정책 디자인단 시범사업 주민환경교육을 열었습니다. 서천군이 지난 17일 마산면 문화활력소에서 서천군 국민정책 디자인단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환경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민정책 디자인 우수 사례로 선정돼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우리마을 쓰레기를 부탁해 사업의 일환인 이번 교육은 지난 5월에 이어 2번째이며 쓰레기 문제의 겉과 속이라는 주제로 공주대 환경교육과 이재용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천군은 마산면 주민자치회 환경분과 위원들을 지역 환경리더로 양성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맞춤형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쓰레기 배출지 조사, 청소년 참여를 통한 마을 쓰레기 지도 제작, 쓰레기 배출 유인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천군이 지난 17일 서천 특화시장에서 잼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천 특화시장에서 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서천군이 고객과 지역 주민, 상인 등 시장 이용자 문화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잠재 고객의 시장 유입과 방문 기회 확산을 목적으로 주최한 겁니다. 잼 콘서트는 서비스 품질을 추구하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문화가 함께하는의 의미로 서천 특화시장이 서천군의 보석이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은 오후 1시와 3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더운 날씨로 인해 오전 10시와 12시로 변경됐으며 서림국악원의 고고장구와 풍물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는 19일에는 장구 퍼포먼스 공연이 오후 1시와 3시에 진행되며 앞으로도 지역 동호회와 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이 준비 중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5일장이 열리는 날
1일 2회 공연으로 개최되는 잼 콘서트는 9월까지 지속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으로 축소 진행된 2021 서천단오제가 지난 15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단오제는 단오제례, 단오꾸러미 제작, SNS 이벤트로 진행됐으며 단오꾸러미는 민화부채, 소원팔찌, 제호탕 재료, 단오도 직소 퍼즐 등 가족 단위로 집에서 단오를 즐길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이관우 서천문화원장은 코로나19 확진 방지와 예방을 위해 국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단오제를 만들지 못했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돼 예전처럼 풍성하고 즐거운 서천단오제가 치러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천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12일 장애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장애 이해 퀴즈 대회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넓히고자 실시됐으며 장애인으로 구성된 충남 관악단 희망울림 타악기 앙상블의 공연을 통해 장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노박내 서천군수는 퀴즈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이런 퀴즈 대회를 통해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천군이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종천 농공단지 및 장항 원수 농공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했습니다. 이 숲은 식물의 생리적 기능과 잎의 모양 및 숲의 구조적 구성을 통해 미세먼지의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흡착 흡수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합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산업단지 주변의 대기 및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열섬 현상 완화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